네, 오늘 3부 초대석 시간으로 돌아왔고요.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고에코 패스트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갔네요. 네, 시간 우리 빨리 갑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도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집 주변에 특히나 이 달라스 지역은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 안 되고 말이죠. 여기서 사는 집 주변에 나름대로 동물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이렇게 우리의 뜰 안으로 와서 네.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어떻게 피해를 주는지 그리고 고객들이 어떻게 최소한의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지 네. 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쁜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좀 속색이는 것들이죠. 속썩이죠. 장점 단점이 다 있는데요. 예. 이제 장점이 아무리 많아도 한두 가지 큰 피해를 주게 되면 그렇죠. 이제 집 관리하기가 힘들어져서 그렇죠. 예. 그냥 마냥 이뻐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또 남의 집에서 온 손님이 집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 우선 저는 생각난 게 네.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이 많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우선 토끼가 많아요. 토끼가 아마 쥐다음으로 많을 겁니다. 예, 토끼가 많아요. 저희 집 뒷마당에는 몇 년째 와서 새끼를 낳고는 데리고 가고 새끼를 낳고는 데리고 가고 이렇게 반복하더라고요. 예, 그 3개월 단위로 보통 새끼를 낳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별명이 이제 그 동물의 바퀴벌레라고 부를 정도로 새끼를 자주 낳습니다. 네. 토끼가요? 네. 그렇군요. 근데 토끼는 어떤 피해를 주나요? 토끼는 아시는 대로 이제 집 주위로 내려오는데요. 집 주위로 내려와서 우리가 심은 그런 관상 목적으로 심은 어린 나무들, 네네. 그다음에 꽃들의 어린 잎들 다 따먹죠. 새순들을 따먹어요. 자기 키 닿는 만큼 따먹는데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자라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맞네. 뭐 채소, 상추, 깻잎 네, 맞죠. 이런 거 심어놓으면 또 다 먹어버리니까. 우리 한국 분들 뒷마당에 고추. 대부분 간단한 그런 것들 재배하는데 거기 피해를 주는 거죠. 그리고 웬만큼 키가 자라지 못한 나무들은 하단에 난 어린 잎을 따먹으면 그 잎들이 봄에 광합성을 해야 이제 나무가 크거든요. 그러면 또 아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토끼 어떻게 관리하냐고 어떻게 잡을 수 있냐고 저희한테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유실수로 심어놓은 나무까지도 그렇게 피해를 주니까. 물론 키가 그렇겠네요. 닿는 범위 내겠지만은 네네. 큰 나무는 이상이 없겠지만 새순들 작은 나무들 분명히 이건 피해가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없고요. 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토끼를 해결하려면 네. 쥐 잡는 것처럼 한두 번 잡아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요. 힘들고 네네. 먼저 집이 이제 펜스가 쳐져 있으면 그 이제 백야드는 펜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백야드 그 밑에 보면 약간의 틈이 있습니다. 네. 그게 한 뼘 정도의 되면 틈이 있는데 거기를 쇠창살처럼 생긴 스크린을 사셔다가 돌아가면서 밑에를 막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일반인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철을 오리는 가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사서 고기 크게 맞게. 자해로 잰 다음에 고기에 맞게 자르셔서 위에를 이렇게 못질을 해서 막아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어 놓으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못 들어오게. 토끼는 뭐 나무 위를 기어 오르거나 그러지는 못하니까요. 밑으로만 다니니까. 그리고 그게 힘드시면 네. 뭐 야채를 심으셨거나 이제 또 어린 관상수를 나무들. 심으셨으면 어떡하냐면 그 부분을 스크린을 이렇게 옆으로 대서 망을 씌우는 겁니다. 아예 바깥으로. 그쪽으로는 접근 못하게. 나무에다가. 네, 주위로 이렇게 나무를 많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네. 해놓으시고 또 앞쪽에 그러니까는 백야드는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앞쪽은 참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거기는 오픈돼 있으니까. 네네네. 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단 쪽에다가 이렇게 스크린을 쳐놓으면 되죠. 우리 오늘 그 8773님께서는 집 앞에 베고니아밖에 못 심는다고 그러셨어요. 다 먹어버린다고. 예, 베고니아 키가 큰 풀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아예 접근을 못하게 펜스 백야드 같은 경우는 못 오게 만들든가 하든가. 아니면
애처로우면은 네. 그냥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 야채를 심어놓은 곳이라든지 화단을 예. 좀 이렇게 망을 쳐서 예. 접근 못하도록 네, 그래서 만들어. 오히려 토끼는 잡는 게 아니라 잡는 건 네. 관리하기가 쉬워요. 토끼는 그렇게 오히려 막아놓으면 쉬운데 되니까. 예, 그런데 막아놓으면 쉬워요. 스쿼럴은 어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스쿼럴은 네. 사실은 어려워요. 스쿼럴가 있는 집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에 넛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넛 같은 거, 그러니까 도토리 나무 같은 거. 도토리 나무나 특히나 이런 많죠. 것들이 있는 나무들 주변에 항상 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스쿼럴은 집이 이제 오래된 집들 네. 보시면 우리 한국말로는 처마라 그러는데 그 지붕 밑으로 나무를 대놓은 데가 있어요. 곁대놓은 데가 있는데 네네. 이브라고 그래요. 아담 앤 이브 할 때 이브가, 이브하고 스펠링이 아, 똑같아요. EVE. 스펠링이 예. 똑같은데 그 부분을 걔네들이 이게 앞발 힘이 굉장히 셉니다. 세요. 그다음에 앞니가 세고요. 그래서 그걸 각습니다. 이제 오래됐으니까 조금만 힘을 줘서 갈가내면 구멍이 뚫리잖아요. 네. 그러면 딱 얼마나게 뚫냐면 사람 성인의 주먹보다 약간 크게 뚫어요. 자기네가 겨우 어머. 들어갈 정도. 예. 그렇게 그렇게 해서 보면 보여요.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아하. 항상 코너진데 그래서 이렇게 뚫어놓고 그걸로 들락날락 하는데 이제 집이 오래된 집, 그 다음에 넛 종류의 있는 나무들이 집? 있는 집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은 한번 좀 잘 보시고 우리가 그런 나무가 있다 그러면 좀 쳐서 지붕 위로 올라간 것들을 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집을 한 번씩 보수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맞아요. 다람쥐가 거기를 뚫어놓으면 저희 같은 사람 불러서 그냥 막아달라 그러면 철로 막잖아요. 네. 그럼 또 다른 곳을 다른 곳을 뚫어요. 뚫겠죠. 그래서 그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예전에 그 경험이 있는데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도 그 쉽게 생각하면 도토리 나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수시로 잘라 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펜스를 이용해서 또 펜스를 타고 넘어오더라고요. 예, 그 펜스를 그러니까 다람쥐나 쥐 같은 특히 쥐들 중에서도 좀 큰 종류의 이제 루프렉 같은 쥐들은 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천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습성이 있고요.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한국의 다람쥐 있잖아요. 네. 칩먼크라고 하는데 그 줄 색깔이 있는 그건 좀 이쁜 다람쥐. 이쁘죠. 불문이. 네. 예. 걔네는 땅에서 많이 생활을 그렇죠, 해요. 맞죠. 근데 미국의 칩먼크는 항상 스쿼럴은 그거는- 높은 데서 생활하고 아, 펜스 펜스를 위라든지. 타거나 심지어 전깃줄도 잘 타고요. 오. 그래서 펜스를 타고 도움닫기로 해서 빠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왜 평행대라고 왜 체조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보다 더 빠르게 달려서 점프를 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네. 저도 경험이 있었는데 한 두 마리가 천정 위를 따다다닥 다니는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예, 그 그렇죠. 정도 돼요. 어. 네. 좀 아셔야 될 건 그럼 위에서 뛰는 소리를 듣고 쥐냐 아니면 스쿼럴이냐 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스쿼럴은 야행성이 아니라 낮에 활동을 합니다. 아. 그래서 낮에 소리가 나면 스쿼럴이고. 스쿼럴다, 밤에 소리가 나면 쥐다 쥐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정말. 네. 그러니까 피해는 혹시 스쿼럴이 주는 피해는 스쿼럴은 그렇게 큰 피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집에 구멍만 뚫고 아. 그렇기 때문에 공간 막아주면 돼요. 이제 만에 하나 진짜 한 만집은 아니고 한 1000집에 하나 정도는 아주 문제냐면 확률이 낮은. 걔네들이 그 앞니가 자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쥐과들이 보통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갈가줘야 돼요. 네, 자기들도 자라는 거를 갈가줘서 갈아내는. 예, 갈아내야 되기 때문에 가끔 집에 있는 나무 이렇게 위에서 깎는 소리가 나고 심지어는 어떨 땐 전깃줄을 이렇게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합선도 극히 되고. 드문 경우는 네. 하지만은 극히 드문 네, 네. 단지 아까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제가 깎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네. 집에 어떤 천정을 쉽게 생각하면 그 처마 밑을 네. 갈가서 구멍을 내잖아요. 네. 거기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 여기서 살기도 합니다. 어머. 살기도 해요. 네, 간혹 보면 지푸라기도 갖다 놓고 해서 새끼도 낳고 거기서 아주 안락하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위에 실링, 그러니까 그쪽하고 연결이 되는 지역이겠네요. 집으로 그렇죠. 따지자면. 그리고 위에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인슐레이션이 있다가도 뛰면 그 울림이 커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뛰는 소리에 비해서 밑으로 전달될 때는 상당한 진폭이 있은 다음에 들리기 때문에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공포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토끼보다는 이 스쿼럴에 대해서는 예. 개인이 어떻게 방비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동물이죠. 결국은 그런데요. 네. 이렇게 집을 항상 오래된 집들은 비에 젖어서 나무들이 그 이브라든지 네. 외벽들이 썩어 있는지 점점 좀 보셔야 약해지죠. 됩니다. 네, 나무니까 아무래도. 예. 네, 네. 어떤 면에서는 좀 고맙다고 해야 될 것도 있죠. 아, 우리 집이 오래되고 낡았구나. 아, 미리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죠. 아주 새 집에는 네. 단단하기 때문에 네. 닳기가 쉽지 않은데 하다가 만 흔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집들은. 도전하다가 이렇게 긁어놓은 흔적들만 많이 있습니다. 예를 그러나 들어서, 혹시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세균이나 병균도 옮길 수 있나요? 환타 바이러스라고 예. 미열이 오르고 뭐 토하고 해서 뭐 사경까지는 가지 않지만 어린이나 그죠, 노약자들에게 면역력이 좋지는 약한 분들. 약한 사람들, 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판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판타 바이러스라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시 당국에 보건 당국에 보고가 되고 네. 그러면 그것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인 전염병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뭐 우리 손 닿는 그런 동물들은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더군다나. 조심하셔야 될 게 예. 이렇게 쥐약 같은 거를 에릭에다 던져놓고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죽은 다음에 발견이 안 거기서 죽으면 아, 파리가 끓어서 냄새가 아주 어머. 지독하게 나요. 그렇겠죠, 병나마나. 예, 그런 경우에는 빨리 치우셔야 되고 파리가 끓으면 아니까 그리고 거기에 디스인펙션 네. 하는 그런 냄새 제거하거나 그런 바이러스 제거하는 약을 좀 뿌려 놓으셔야 돼요. 죽어서 오래된 것들은. 아,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혹시라도 네. 그리고 쥐약은 던져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쥐약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지. 네. 뭐 죽은 줄 모르고 어디 가서 박혀 있으면은 뭐 부패할 텐데. 많이들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그래갖고 신경을 늘 써야죠 매일. 죽어놓고 냄새 난다고 저희 보고 와서 제거해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아이고, 많아요. 정말. 아이고, 저런. 일단 나타나니 눈에 보이니까. 네, 예. 지금 우리 청취자님께서 사실 동물 얘기는 아닌데 질문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900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날파리 같은데 날아다니다가 앉아서 기어가면 개미 같아요. 개미보다 좀 더 빠른 것 같고 작아요. 이게 그 뭔가요? 개미이고요. 아, 개미예요? 개미인데, 날아다녀요? 예, 개미 중에 여러 이제 거의 모든 개미들이 철 따라서 그 이제 번식을 하기 위해서 분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수엄이라 그러는데 개미도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 되면 네. 새로 새끼들을 낳고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분리를 시키는데 그것들은 새로 미래의 여왕이나 왕이 될 개미들은 날개가 달려서 나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보통 이게 털마에도 아니냐 이거 개미냐 개미같이 생겼는데 근데 뭐 구분하기가 그게 개미입니다. 아 개미군요. 예. 개미군요. 네. 아우, 세상에. 결론이 났네요. 결론이 이게 도움이 돼서 왜 생기는 거는 이제 이것을 종족 번식을 예, 하기 그래서 위해서 하는 그거 거다. 있으면 다른 개미들이 집 벽이나 아니면 집 주위에 상당히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몇 세대가 지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네. 하다가 안 되면 저희 부르셔도 돼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그 달라스 지역이 덥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지금 3부 초대석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에코 패스트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열띤 성원과 호응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먼저 청취자님이 해주신 질문 먼저 드리고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뜰에 쥐가 다녀서 토마토나 오이, 심지어 할라피뇨까지 다 먹어버리는데 어떻게 잡나요? 쥐약이나 쥐덫을 놔도 소용이 없는데 혹시 쥐가 싫어하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8773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쥐약이나 쥐덫을 어떻게 놓느냐의 차이인데요. 밖에 있는 쥐는 보통 루프렛이나 이제 노르웨이 렛인데 그들은 이제 과일도 좋아하고 채소도 잘 먹습니다. 아하. 그런데 어떻게 해놓냐면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독성이 든 베이, 그러니까 먹이를 꽂아놓는 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플라스틱으로 돼서 안전하게 해놔야죠. 안 그러면 뭐 어린 아이도 집어먹을 수 있고 다른 동물들이 다른 또. 동물도 네. 집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뚜껑을 잘 닫고 안에다가 베이스를 꼽아 놓는데 그걸 집 주위에다가 여러 개 이렇게 좀 어두컴컴한 곳 네. 그래서 집 쪽으로 붙이거나 펜스 쪽으로 붙여. 왜냐하면 쥐들은 어딜 기대고 다닙니다. 아하. 촉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아.
그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촉각에 많이 의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벽이나 펜스 쪽에. 그다음 펜스 쪽에 붙여놓게 되면 잘 잡힙니다. 아, 네. 예. 도움이 되셨을 예, 거라고. 그런 거는 생각해요. 보통 사갖고 관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전문가한테 의지하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하시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좀, 맞아요. 예. 좀 징그럽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개체수가 많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단순히 해결될 것 같지는 예, 쥐는 않습니다. 뭐 1년 내내 쥐약을 놔도 계속 똑같은 네. 또 또 나오니까. 굉장히 네.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도움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질문 올려주셨는데 여름이 시작되니까 모기가 발생하는데요. 퇴치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모기는 아마 집 주위에 습기가 많은 곳이 있을 겁니다. 웅덩이. 나무 밑이나 네. 집 주위에 그 이파리가 쌓인다거나 아니면 위에 걸어 있죠. 비가 그렇죠, 그렇죠. 내려서 고이는 곳 위에 그 아, 지붕 위에 걸어 걸어 같은 데가 청소를 이파리가 한번 해야 많이 되겠네. 쌓여 있을 가능성이 네. 있고요. 또 웅덩이라든지 물 고인 데가 많을 겁니다. 그걸 제거하시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이제 전문가 불러서 약을 치는데 그 약은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 치면 불가능합니다. 잡기가. 왜냐하면 아, 그게 너무 개체수가 많아서 벽, 나무 이파리 같은데 코팅을 시킬 정도로 약을 다 묻혀놔야만 돼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그 새끼 알을 못 낳게 하는 그 IGR이라는 Insect Regulator라는 네. 그런 그 약을 넣어서 같이 쳐야만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아. 어찌 모기 보면은 다른 거 개미는 뭐 거미는 잡을 수 있는데 모기는 아마추어가 잡기가 힘듭니다. 그렇겠네요. 아니 더군다나 뉴스에 가끔 나오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라든지 위험한 네. 모기도 있으니까 네. 모기가 많다 그러면은 한번 의뢰해 보고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아, 네. 집주위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처음부터 그 얘기를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전문가님은 다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토끼와 또 스쿼럴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자주 나타나는 동물이 이제 라쿤. 예, 있죠. 토끼 다음으로 집주에 많이 나타나는 게 라쿤인데요. 여기 뭐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도 지난주에 2마리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 라쿤은 먼저 우리 한국 사람들 너구리 그러는데 너구리가 아니고 너구리는 아니죠. 예, 라쿤은 한국의 너구리는 개과에 속합니다. 네, 그렇죠. 개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눈 주위에 검은 그 뭐야 다크서클 네, 비슷한 게 있는 것만 멍자국이 있는 비슷한데 비슷하긴 한데 네네. 그 꼬리 쪽에 가로줄이 있는 게 이제 말하자면 그 너구리? 아니요, 라쿤. 라쿤이에요. 라쿤이죠. 네, 라쿤은 그리고 좀 귀엽지 않나요? 생김은. 라쿤은 전형적으로 한국의 그 롯데월드에 가시면 그, 맞죠, 맞죠. 아. 귀여운 캐릭터.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라쿤이고요. 너구리는 한국의 개과처럼 생겨서 개처럼 색깔도 누렇고요. 오. 이쁘지 않아요, 네, 너구리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너구리는 네네. 그러니까 라쿤이 좀 너구리하고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손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너구리의 손은 너구리의 발은 그냥 개발이에요. 네. 근데 얘들은 너구리의 손을 잡더라고요. 라쿤의 발은 왜냐하면 사람 손하고 거의 비슷해요. 잡고 기능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맞아요. 그걸 물 예. 먹는 것도 잡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 몇 주 전부터 갔던 곳이 이제 자꾸 위에서 뭐가 뛰어다닌다고 밤에 네. 그래서 제가 갔는데 쥐 덫을 놓고 해도 아무리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큰 동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지를 놔봤어요. 혹시 너구리가 아닐까 했더니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구리 큰 걸 잡았는데 한 손으로 들기도 무거울 정도로 큰 어이구. 걸 잡았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집 주위에 거기는 저수지가 있고 큰 호수가 있고 옆에 개울이 흘러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라쿤이 살기가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쓰레기통 같은 것들이 방치돼 있으면 그 손이 발달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쓰레기통을 밀어서 쓰러뜨리거나 아니면 기어 올라가서 뚜껑을 손으로 엽니다. 열고. 걔가 사람을 안 무서워한다면서요? 예, 사람을 안 무서워요. 능청 맞습니다. 맞아요, 옆에 있어도 맞아요. 슬금슬금 들어오고 캠핑 가시면 먹을 거 냄새 맡고 텐트 지퍼도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텐트를 찢기도 하고 손이 발달해 맞아요. 있으니까. 가위질도 하겠는데요. 아니, 저도 예전에 네. 밤낚시 갔다가 아예 우리 먹을 걸 다 먹고 앉았더라고 천연덕스럽게.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 그 캠핑 가서 놀고 있으면 배낭이 없어지면 배낭 메고 도망도 갑니다. 그리고- 정말 개구쟁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어떻게 들어오냐면 네. 뉴욕에는 10층의 아파트도 올라간 기록이 있어요. 라쿤이 네. 굉장히 벽을 잘 탑니다. 집을 수 있는 건 다 집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에 어떻게 올라가면 지붕에 가면 그 에어가 이제 나가는 벤트가 있어요. 그 뚜껑이 있거든요.
그 철망으로 돼 있고 위에 그 쇠로 양철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걸 손으로 뜯어냅니다. 어머 손이 뜯어내고 불로 발달했다더니 들어가고 진짜. 보통 그렇게 들어가면 새끼를 낳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우 오늘 참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데 그러게요. 질문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뭐 잔디를 깎았는데 나비도 아는 것들이 이렇게 날려다닌다. 나방입니다. 나방이겠죠. 그건 땅 아무래도. 속에 잔디 밑에 뭐가 많이 있냐면 알을 낳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애벌레가 이제 예, 돼가서 예. 성충이 돼가지고 날려오겠네요. 그거는 홈디포 가셔서 네, 가루로 된 약이 있어요. 네, 그걸로 해서 뿌리셔야만 그 땅 밑까지 침투해서 다 죽일 수가 있는데. 네. 우리도 뭐 아직도 더 알아볼 게 많은데 또- 다음 시간에 또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 네.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직 저도 하다가 말아가지고 그러게요. 글쎄 말입니다. 다음 주에 동물 이야기 이어서 네, 근데 네. 질문이 오늘 채팅방에 많이 오셔가지고 또 그걸 예. 답하다 보니까 조금 준비된 걸 다 소화를 못했네요. 네, 좀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제 전화로 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한번 알려주세요. 214-606-2160입니다. 214-606-2160입니다. 네, 그쪽으로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제가 분들은. 번호도 채팅창에 남겨놓고요.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방이 있는 집은 나중에 이렇게 되면 잔디가 굉장히 많이 상합니다. 아 밑에 애벌레들이 예, 많고 병이 그렇기 들어요. 때문에. 그러니까는 네. 홈디포 가시면 그런 약들 나방이 많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그 약들을 줄 겁니다. 그러면 네. 가루약으로 된 거 쭉 뿌리면 다 사라집니다. 아, 네, 좋은 답변이시네요. 네. 예, 오늘도 우리 필립정 대표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